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이제는 2024년 대선에 정치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룹이 세금 사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제20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문화원이 제27회 정기 공연을 17일 둘루스 고등학교 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가 끝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2024년 대선을 염두하는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조지아주의 이번 결선 투표에서 공화 민주 양당 후보들의 박빙 승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을 선출하는 결선 투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선 투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조지아주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2024년 대선에서 조지아주가 스윙 스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연방상원 두 자리는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었고 주지사 자리는 브라이언 캠프 현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조지아주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라파엘 워넉 의원의 재선 당선을 위해 기존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보다 부동층을 끌어오기 위한 공략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릭 덴트 민주당 전략가는 이번 선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중도층에 주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2024년 대선에서도 공화민주 양당에서 조지아주 유권자 가운데 중도층과 부동층을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세금 사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권 재도전에는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심원단이 트럼프 그룹의 2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 사기와 기업 문서 조작 등 17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세무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그룹은 최대 160만 달러, 하나로 하면 약 21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트럼프 그룹이 전 세계에서 호텔과 골프장 등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는 규모를 비추어 볼 때 의미 있는 수준의 형벌은 아니지만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리스크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을 내놓으며 압박 작전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에 열리는 재판에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형량을 확정합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4,000건 증가한 2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2월 초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7만 건으로 집계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도 얼어붙게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격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며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자 백악관과 국방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 7일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우리 군을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의 건강과 복지에 반해 싸우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방부는 법안과 별도로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는 제20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과 선발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스티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한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누적 학점 GPA가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협의회 측은 선발 기준으로 평화통일 에세이 35%, 학업 성적 30% 등 선발 기준 등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장학생 모집은 10명에서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각각 $1,000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28일까지이며 발표는 2023년 1월 3일 실시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내년 신년 할애식에 할 예정이라고 사라박 부간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김형률 회장은 이번 장학생 선발을 통해 통일 주역이 될 차세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한국문화원이 제27회 정기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고유 문화인 국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연 체험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은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비한인 커뮤니티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교육을 하고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저희 국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가 그냥 한 코너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미국 주류사회 분들도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초청을 해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 자리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중요한 건 미국에서 저희 국악 공연뿐만 아니라 교육이 왜 중요한지 좀 저희가 강조를 해드리고 홍보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 부원장은 전통 국악뿐만 아니라 사물놀이와 클래식과의 콜라보 등 다양한 작품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문화원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국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나 영화나 문화들이 그렇듯이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보다 저는 공연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관람하시고 느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특히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또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보여드렸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한 게 이 국악이었고요. 한국문화원은 2009년부터 비영리 단체로 등록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정기 공연을 기획해왔습니다. 제27회 맞이하는 이번 정기 공연은 오는 12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에서 7시 반 둘루스 고등학교 극장에서 열립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2년 올해의 인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초원을 선정했습니다. 에드워드 펠센털 타임 편집장은 이번 결정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선정이라며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남아서 지지를 결집하기로 한 젤렌스키의 결정은 운명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선정된 우크라이나의 초원에 대해 펠센털 편집장은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현한 정신이라며 이름 모를 병사들과 종군 기자들,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요리사와 의사들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편 시사주간지 타임은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졸업생 민주당 소속 제일렌 스미스 후보가 아칸소주의 인구 1,800여 명의 얼시티에서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235표를 득표하며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상대 후보와의 표 차이는 52표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기간 중 내건 공약은 도시 재건, 24시간 경찰서 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 대형 식료품점 유치 등입니다. 지난 5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스미스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18살 시장은 아니지만 역대 최연소 흑인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내년 1월 취임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이 2022년도에도 올해 한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에 뽑혔습니다.
한국 갤럽은 현지 시간 8일 손흥민이 86.2%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문에서 손흥민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등극했으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안와골절 부상에도 보호 마스크를 쓴 채 한국 축구의 16강행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